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잔인하고 영리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호의가 배신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쏟으면 언젠가는 그들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으셨나요? 미안하지만 그건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순진한 착각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베풀수록, 더 친절할수록 당신 주변의 적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이용해도 안전한 사람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머릿속에 박힌 그 치명적인 도덕적 환상을 아주 차갑게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권력자들의 책상 위에 늘 놓여 있던 단 한 권의 책,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폭로합니다.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존재이며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위험은 피하려 하고 이익에는 탐욕스럽다. 이 문장이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적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졌던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의 적들은 당신의 진심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진심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땔감으로 사용할 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단순히 적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을 당신의 가장 충실한 아군으로, 아니 당신의 손끝 하나에 움직이는 사냥개로 만드는 금기된 심리술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뇌과학과 고전 철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찾아낸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세 가지 반전의 처세를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원리 분석. 왜 당신의 호의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가? 먼저 우리 뇌의 본질부터 해부해 봅시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편도체는 도덕이나 윤리를 따지기 전에 단 한 가지만을 계산합니다. 지금 내 앞의 존재가 나보다 강한가, 약한가, 나에게 이득을 주는가, 위협이 되는가. 당신이 상대에게 조건 없는 호의를 베풀 때 상대방의 편도체는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협이 되지 않는 하위 서열로 낙인 찍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이 증명하는 호의의 역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메커니즘을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군주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죠.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는 것은 상대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쓰라는 저질스러운 조언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나에게 엄청난 이득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인식을 상대의 뇌에 문신처럼 각인시키라는 뜻입니다. 심리 해킹, 적의 뇌가 당신을 좋아하도록 강제하는 법, 상대방의 뇌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영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다크 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사소한 부탁을 해 보십시오. 이 서류 양식 좀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혹은 그때 말씀하신 책 제목이 뭐였죠? 같은 것들입니다. 이때 적의 뇌에서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편도체는 저 사람은 적이야 라고 외치지만 행동은 이미 당신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이 모순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뇌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를 조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는 이유는 사실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혹은 저 사람은 나에게 꽤 가치 있는 정보원이야 라고 말이죠. 당신이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의 뇌가 스스로 당신을 위한 아군 논리를 만들어내게 하십시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실전 기술, 적을 포섭하는 3당의 전략. 이제 본격적인 실전입니다. 당신을 공격하던 적의 창끝을 거두고 당신을 위해 싸우게 만드는 고난도 전략입니다. 1단계, 욕망의 동기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하고도 확실한 지점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자기 재산의 손실은 결코 잊지 못한다. 이 문장에 적을 아군으로 만드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적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대신 당신이 상대방의 욕망을 채워줄 유일한 열쇠임을 증명하십시오. 상대방의 전전두피질이 차갑게 계산하게 만드세요. 저 사람을 공격해서 얻는 쾌감보다 저 사람과 손을 잡았을 때 얻는 경제적 이득이나 권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겁니다. 적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그 프로젝트의 성공, 그것을 가능하게 할 핵심 데이터는 나만 가지고 있죠. 우리가 손을 잡으면 당신은 승진하고 나는 실적을 얻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욕망의 동기화입니다. 적의 뇌속 보상 회로를 당신의 존재와 연결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이익을 공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2단계,
전략적 부채감.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고난도의 기술은 그들이 당신에게 심리적 빚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작은 피해에 대해서는 복수하려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거든 복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예 완전히 짓밟아야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누군가를 완전히 매장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략을 다크 심리학적으로 비틀어 사용합니다. 바로 상대가 죽을 죄를 지었을 때, 혹은 당신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그의 편도체는 극도의 공포와 방어 기제를 가동합니다. 이제 끝장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바로 그때 당신은 바보 표정을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손을 내미십시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잘 마무리해 두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짧은 한마디는 상대의 뇌에 핵폭탄급 충격을 줍니다. 공포로 가득 찼던 뇌에 갑작스러운 안도감이 밀려오며 전전두피질은 강력한 상호성의 원리를 작동시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살려준 은인이다 라는 강력한 부채감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제 그는 당신을 공격할 때마다 뇌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베푼 관용은 자비가 아니라 상대의 목에 걸어둔 심리적 목줄이 되는 것입니다. 3단계 예측 불가능성. 적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당신의 다음 수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변화하는 운명에 맞춰 자신의 성품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는 기계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패턴을 읽는 순간 당신은 지배당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패턴을 파괴하면 상대의 뇌는 혼란에 빠지고 본능적인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마키아벨리적 침묵과 반전 회의 시간이나 대화 중에 상대가 당신을 자극할 때 평소처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무 표정 없이 3초간 상대를 빤히 응시한 뒤 아주 짧게 한마디만 던지거나 아예 화제를 돌려버리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흥미롭네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이 짧은 반응은 상대의 뇌를 과부에 걸리게 합니다. 왜 화를 안 내지?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부드러움과 냉정함을 불규칙하게 오갈 때 적들은 당신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존재로 인식하며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존재는 곧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며 통제할 수 없는 존재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전략의 완성, 포르투나를 정복하는 실용적 창의성.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인 포르투나와 그 운명의 파도를 타고 판을 뒤집는 인간의 역량인 비르투입니다. 그는 운명은 여신과 같아서 그녀를 정복하려면 거칠고 대담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현대 뇌과학으로 번역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실용적 창의성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며 감상에 젖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이 공격해오는 위기 상황을 즉각적인 데이터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전두피지를 풀가동하여 기존의 자원을 재조합해 최단 거리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병목 현상 파괴하기. 적이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의 어떤 약점이나 병목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창의적인 전략가는 그 병목을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 병목이 오히려 상대에게 독이 되도록 판을 새로 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과거 실수를 들추는 적이 있다면 그 실수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성장을 공식화하여 상대의 공격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무능함으로 낙인 찍으십시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비르투, 즉 상황의 주도권을 빼앗아 운명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전략적 비정함, 공감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 우리는 흔히 공감이 지능의 척도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금기된 심리술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적을 내 편으로 만들 때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역설적이게도 정서적 공감입니다. 상대의 고통에 같이 슬퍼하고 상대의 분노에 같이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의 뇌는 상대에게 동기화되어 지배당합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인지적 공감만을 사용합니다. 상대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하되 감정적으로는 철저히 분리되는 것이죠.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필요하다면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기를 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슬픔을 연기하며 당신의 양심을 자극할 때 당신은 그것을 공격의 신호로 인지해야 합니다. 적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당신을 흔들려 할 때 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것은 데이터일 뿐이다. 그는 지금 나를 조종하려 한다. 이 짧은 메타인지적 선언만으로도 당신의 전전두피질은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감정의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다 밑바닥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적을 장악하는 고지능 전략가의 유일한 태도입니다. 결국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악해지는 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함을 직시하고 그 악함조차 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적 강인함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비정함을 장착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위협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당신이 설계하는 거대한 체스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무리 및 통찰, 인정 중독의 사슬을 끊고 주권자가 되는 법. 우리가 지금까지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을 논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적을 한 명 줄이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평가와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당신의 인생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뿌리에는 인정 중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라는 공포는 당신의 뇌를 노예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우리에게 가장 비정하지만 가장 확실한 해독제를 처방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선택에 의존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려 애쓰는 이유가 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라면 당신은 영원히 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적이 그를 활용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것으로 바뀐다면 그때부터 권력의 저울은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기 존중, 우주적 경외심과 냉혹한 현실의 결합, 자기 존중은 나는 소중해 라는 막연한 위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실력과 내공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당신의 심장은 137억 년 우주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반복된 적 없는 기적 같은 확률로 뛰고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존재인 당신이 고작 누군가의 비난이나 무례한 태도에 흔들려야 하겠습니까?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타인의 비난을 나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저 상대의 전략적 수단 혹은 데이터로 치부해 버립니다. 상대가 당신을 흔들려 할 때 속으로 웃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나를 통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구나. 가련하게도 내 뇌는 이미 전전두 피지레시 이 오가 장악했는데 말이야. 이 메타인지적 여유가 당신을 진정한 고수로 만듭니다. 네 번째, 인생이라는 체스판의 마스터가 되십시오. 결국 마키아벨리의 처세술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가장 평화로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인생은 한 판의 거대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당신이 규칙을 모르고 감정에만 휘둘린다면 당신은 그저 누군가에 의해 움직이는 폰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뇌과학적 원리와 마키아벨리의 통찰을 장착한다면 당신은 판 전체를 설계하고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단지 그 씨앗을 피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도구와 전략을 모두 갖췄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을 괴롭히던 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3초의 침묵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전전두피질이 지시하는 가장 영리한 수를 던지십시오. 이런 다크 심리학과 처세술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치고 싶다면 금기된 심리술을 구독하고 당신의 내공을 매일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적에게 당신은 어떤 이득의 미끼를 던져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전략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운명을 정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